네,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입니다. 몇 가지만 좀 적어볼게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배우기 전에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어찌 보면 예외에 가깝기 때문에 원래의 원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라고 적고 자, 주어동사 목적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주어동사 목적으로 쓴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또 나온다면 모양을 바꾼다 그래서 그대로 놔둔다 그랬어? 모양을 바꾼다 그랬죠? 어떻게 바꾸는 게 일반적입니까? 앞에다가 to를 붙입니다.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하는데 목적어한테 뭐뭐 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하라고 합니다 등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이 동사절에 가장 잘 나오는 동사를 3개 적으라면 1번 tell 말합니다, want 부탁, 그 다음에 원합니다 등등이 되고요. 고등학교 때는 좀 단어가 어려워져서 뭐 expect나 가장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인 allow나 그 다음에 enable이나 encourage나 등등입니다. encourage는 무슨 말이죠? 네, 여기까지만 안다고 치고 혹시 이 단어 압니까? 강요하다 등등의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이 자리에 이제 조금씩 어려운 단어가 막 나오게 되고 제가 계속 적어도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persuade나 또는 convince 같은 단어인데 해석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 이 사람한테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 예외를 공부하면 되겠죠. 그 예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2번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래는 뭐를 쓴다고? to를 쓰고 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아까 그랬죠? 근데 이상하게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책 제목인 지각 사역 헬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책에서 잘 적혀 있는데 지각동사, 사역동사, 헬프 이렇게 적혀 있는데 헬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분류가 되어서 쌤들이 준사역동사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고 지각사 헬프를 하나 묶어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아주 희한한 경우이기 때문에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평생 시험에 나올 거니까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역동사는 우선 3개밖에 없다고 치고 조금씩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레슨 허락의 의미, 메이크는 강제의 의미, 레슨 계속 말하지만 레슨 A문을 살펴보시면 선생님이 제자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사장이 직원한테, 사장이 비서한테 그래서 소유의 관계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관계가 위아래가 설정이 되면 그때 해부를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응? 어떻게 외우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라고 외워야 돼. 그래야 나중에 많은 단어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각동사부터 이제 하나둘씩 알아보면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동사가 또 나오면 준동사로 모양을 바꿔낸다고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2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지각사 헬프를 잊어먹지 마시고 수능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반드시 냅니다. 1, 2, 3, 4, 5에서 밑줄이 반드시 쳐져 있을 것 같고 뭐 학교 시험이야 너무 쉬우니까 안 낼 수도 있지만 조금 이따 배울 두 번째 경우 뭐 수동의 경우는 많이 낼 수도 있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각동사부터 할게요.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다 라는 말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한 번 더 보면 한 번 더 들으면 listen to,
또 한 번 더 보면 observe, 또 한 번 느끼면 notice. 여러 가지 단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보다란 말을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실은. 네, 그래서 이 계속 단어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한글로 외우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동사 자리에 오는 동사의 모양은 지각 동사라면 목적어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죠? 아까 지진 났는데 흔들흔들 했던 거 느꼈어 라고 할 때는 이미 흔들렸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겠죠. 두 번째, 선생님 학원이 흔들려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ing를 쓰겠죠. 선생님 이 지진이 지금 멈춰 있는데 5분이나 10분 있다가 여진이 느낄 건데 그거 지금 느껴지십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투부정사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하고 ing만 되지 to가 안 되는 이유는 to는 미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수능에서 굉장히 밑줄을 많이 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각동사를 배웠습니다. 자, 지각동사는 뭐 할 차례죠? 사역동사 할 차례입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밖에 안 되니 그냥 뭐 끝났네요, 그죠? 끝나고 치고, 메이크는 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게 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만들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은 가능합니다. 투부정사가 뒤에 올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가 뒤에 오면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복잡하니 메이크의 형식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바로 헬프로 가겠습니다.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돕겠죠. 어떻게 된다고? 아까 동사 원형 쓴다고 그랬죠? to가 빠진 동사 원형. 두 번째는 to가 있는 동사 원형도 됩니다. 하지만 ing는 안 됩니다. 복잡하죠? 자, 이렇게 써놓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입장에서 글을 쓸 때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겠어, to를 쓰겠어? A를 더 쓸 것 같아요, B를 더 쓸 것 같아요? A를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B를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당연히 A를 더 많이 봅니다. 왜? 두 글자를 쓰고 한 글자를 써. 한 글자로 써도 된다면 무조건 한 글자만 쓸 거 아니에요. 헬프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아마 독해에서 절대로 못 볼 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만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됐어요? 참고. 헬프는 목적어를 안 써도 되고 to 부정사의 to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너를 그거 할 때 나를 미리 부르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뭐를 빼도 된다고? 목적어를 빼도 돼요. to도 빼도 돼요. 그럼 뭐가 먼저 나와? 헬프 다음에 동사 원형이 바로 나와도 절대로 틀린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밑줄을 내면 헬프 다음에 동사가 연달아 나오니까 틀리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했나요? 더 쓸 데가 없네요. 뒤로 넘어가서 참고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알아도 쓰고 알면 말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하십시오. 너무 조용하네.
조용한 수업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참고 두 번째. 헬프가 앞에 캔낫이 반드시 붙어요. 그때는 ing가 못 온다 그랬는데 ing가 옵니다. 이때는 무슨 말이죠? 응? 이때 헬프는 돕다는 뜻이 아니고 피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뒤에 있는 동작을 피하지 않을 수 없다이므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캔나 다음에 couldn't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만 앞에 반드시 부정어가 와서 이중 부정의 형태로만 쓰이기 때문에 캔나다 헬프 ing를 통째로 외워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러면 헬프 다음에 동사 원형이 바로 와도 되고 헬프 다음에 ing가 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 모양이 헷갈릴 수 있으니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1번은 뭐야? 어떤 경우야? 우리 스코니까 1번 어떤 경우야? 모르니? 능동 관계인 경우라고. 능동 관계인 경우. 이거 중2 거 지금 우리가 한 게 중2 거야. 중2 거. 자, 한번 넘어가기 전에 복습이나 한번 해볼까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let 목적어 동사 원형.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또 지각동사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인데 ing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to scream을 억지로 적은 다음에 억지로 적고 뺍시다. 그래서 미래 소리 지를 것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to 부동사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to 부동사는 미래 의미이니까.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 to를 쓰지 않습니다. 거의 to를 안 쓸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첫 번째가 사역동사고 두 번째가 지각동사라면 세 번째는 아마 학교생들이 말하는 준사역동사 그룹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get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다 목적어 다음에 to를 쓴다고 외우시면 되고 해석할 때도 get이 얻다라는 뜻이 아니고 목적어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독해 해석법은 이따가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지금부터 할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고1이 아니고. 목적어 목적격 관계가 뭐 수동 관계인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 보시면 예문을 보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이름이 적혀 있고 배터리가 교체되고 책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대부분 사물일 때는 동작을 받게 되니까 PP 형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각동사, 사역동사 모든 동사에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각 사역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도 가장 잘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뭐니 해도 have인데요. 한번 써볼까? 번호가 몇 번이지? 모르니까 3번 정도.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 관계가 이렇게 수동이면 PP를 씁니다. 뭐라고? 대중 뉴스 다 그래 다. 이건 지각사 힐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 봅니다. 내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아까 뭐였지? have 시켰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 달라고. 네, 맞죠? 그래서 지각동사, 사역동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동사가 다 나와도 상관없이 이 목적어가 대개는 사물일 때죠. 사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순실을 체포하라고. 최순실이 체포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시켰단 말이야. 뭘 시켜? 최순실이 체포되다 이렇게 되겠잖아. 그죠? 얼마든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사물이 나올 때는 대부분은 사물한테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물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과거 분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해부예요. 해부 됐습니까? 네. 해부는 사물 다음에 PP 나오는 형태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자주 쓰입니다. 이때 해부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키다, 두 번째 당하다. 지갑이 도둑 맞았어요. 시켰습니까? 당했습니까? 당했죠. 예, 머리를 파마를 맡겼습니다. 시켰습니까? 당했습니까? 이때는 돈을 주고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have가 얼마든지 좋은 뜻과 나쁜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자기가 하지 않고 남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문을 몇 가지 조그맣게 적어볼게요. I have my hair cut. I had my wallet stolen. 그러면 머리가 잘리니까 시키다. 2번 내 지갑이 도난 당하니까 당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동사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책 맨 마지막에 있는 렛입니다. 대부분 책에 설명이 없는데 이 책엔 유난히 설명이 있군요. 참고 렛은 목적어가 동작을 받으면 PP를 바로 못 쓰고 B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Let It Be란 노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et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동사원용 동그라미 지금 다 맞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PP가 못 오기 때문에 비동사를 쓰고 PP를 쓰니까 let이 만약에 밑줄이 쳐져 있거나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그때는 능동 수동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이 전부 다 동사 원형이 다 맞는 것입니다. 네, 이걸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let으로 문제를 많이 내놓은 이유가 오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원래 let도 굉장히 밑줄이 많이 쳐지는 동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책을 문제를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빰빰빰빰빰. let 여기 있죠, 그죠? 예, 비동사를 쓰고 PP를 쓰니까 let 바로 it 바로 다음에 로스트를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문법으로는 훨씬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A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헬프죠? 이렇게 밑줄을 쳐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또는 투부동사 이렇게 쓴 사람이 어디 있어? 2번 watch에 밑줄 쳐서 watch는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입니다. 미래에 할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번 네모 앞에 you 앞에 let에 밑줄 쳐서 let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만 동그라미 치면 무조건 맞다 그랬죠?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let it be입니다. 4번 let. 자, 목적어 앞에 them 앞에 get에 밑줄을 쳐서 get은 지각동사입니까? 아닙니까? 사역동사입니까? 예. 사역동사는 세 개야. let, make, have. 그래서 이건 지각 사역 헬프가 아니니까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5번 이건 뭐야? 이거네. 자, 첫 번째 줄 끝에 have의 밑줄을 치면 have 다음에 is의 네모를 치면 되겠네요. 그럼 it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it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필름 카메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말이 되겠네. 그럼 필름 카메라는 처음에 현상을 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디벨로퍼가 그 사진의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밑줄 앞에 있는 it은 사진이니까 사진이 현상을 당하고 되겠죠,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PP 형태로 고르시면 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해부가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데 해부는 뒤에 이렇게 사물이 나올 때 PP 형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6번에 네모 앞에 메이크에 밑줄 치면 자동으로 메이크를 내게 되면 이제 보이죠? 수능 문제라고 보이죠? 네. 메이크는 이제 만약에 2가 나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 되니까 그렇게 내면은 너무 어려워져서 해석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내신으로밖에 안 나오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강은 알았으니 이거를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나 푸는 거 똑같이 풀어야 돼. 이렇게 알겠어요? 1번에 메이크라고 밑줄을 쳐서 사역동사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OX를 판단하시고 틀린 거 있으면 혹시 고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른 빨리 할 수 있겠네. 자, 하나씩 풀어보면요. 1번은 맞고요. 2번 이렇게 밑줄 치웠습니까? 저렇게 밑줄 안 치면 안 된다고. 왜 밑줄이 쳐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답이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3번은 맞나요? 왜다 밑줄이죠? 해가 지각동사니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인 ing니까 또는 ing나 도부동 아니 동사 원형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4번은 밑줄이 여기가 되죠. 그럼 이렇게 네모를 쳐서 have 다음에 나오는 washing머신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사물은 리페어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리페어드가 됩니다. have가 실제로 목적어 다음에 pp 형태가 잘 나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have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so에 밑줄을 쳐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인 ing니까 둘 다 맞겠죠. 3개 맞는 걸 찾았습니다. 6번은 끝이야. 끝. 밑줄 앞에 let에 밑줄 치면 let은 어떻게 되든 간에 동사 원형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PP 형태가 나오더라도 비동사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입장에서 고르기 쉽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독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단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로 독해하는 방법을 한번 보충하겠습니다.
네, 영어는 자리나 그 구조가 되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자리나 구조가 그 뜻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그만 문세다 적을 때 1번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라고 적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 다음에 to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경우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은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지각사의 헬프가 아니면 다 to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독해에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독해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 이렇게 밑에 보셔서 1번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은 뜻이 목적어를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니까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단어 제가 적은 단어 그대로죠. 두 번째 단어 많이 봤을 겁니다. persuade 실제로 설득하다. 어렵고 더 어려운 단어가 있어도 이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오더라도 전부 다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려보시면 자 일부러 제가 단어를 지웠습니다. 몰라도 해석이 정말 되는지 모르고 A번 뭐야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대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격려해서. 또 2번 쇼의 진행자가 어떤 남자를 떠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정중하게 부탁해서. 협박할 수도 있겠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남을 웃기는 능력이 그 사람의 인기가 점점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앞에 것이 뒤에 것을 야기시켜서. 단어가 어렵잖아요 되게. 자 해석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to라는 것은 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to의 반대말을 쓰면 못하게 하다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바로 to의 반대말이 바로 밑에 있는 from입니다. to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from은 그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from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니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from이 나오면 전부 다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스탑이나 킵이나 프로벤트 알고 계실 것이고 프로히비트 좀 어려워지죠. 법으로 금지시키다 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리지는 여러분이 낙담시키다라고 단어장에서 나와서 그렇게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워 보이는 이런 단어는 아예 수능 단어에서도 멀어지는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낙담시켜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힘드니 이런 구조가 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억지로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지워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로펫 밀크는 뭘 것 같아요? 네, 중학생이 엊그저께 낮고도 뚱뚱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나는데 저지방 우유가 되죠. 우리나라 저지방 우유는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지 않아요. 네, 비싼 것 같네요. 외국은 저지방 우유가 비쌀까요? 쌀까요? 훨씬 쌉니다. 왜? 지방을 뺏어갔잖아. 유지방에서 지방을 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버터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유에 있는 지방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팔아야 되는데 그 지방을 빼가지고 다른 거를 만들었으니 그 돈만큼 빼가지고 싸게 파는 게 저지방 우유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저지방 우유가 몸에 더 좋다는 이유로 더 비싸게 팔죠. 뭐하고 똑같냐면 현미가 있고 백미가 있어요. 훨씬 더 비싸죠. 현미가 몸에 더 좋다는 이유로. 통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하얀 밀가루가 있습니다. 통밀이 훨씬 더 비싸다고 이제 몸에 좋다고 그래서 통밀을 더 비싸게 팔고 있잖아요. 현미가 원래 모양이고 여기를 깎은 게 백미나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로 팔아야죠. 우리나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원래 있는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이게 가공을 해가지고 없앴으니까 이제 더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싸게 팔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자, D번이죠. 나는 저지방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 놓았습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때 it을 해석을 해야 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관해서. 됐죠? 2번
그 사람은 뭘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금지시켜서. 됐니? 진짜로? 됐어요? 뭔 말이냐? F번. 왜 내가 F번을 쓰냐면 이중부정이거든. 어떤 것도 그 여자가 그 사람과 여생의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막는 것은 없었다. 못하게 하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중부정의 문장입니다. 해석하기 어렵죠. 해석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프린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요. 어디 와, 잘 알겠다고 집에 갑니다.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롬은 무조건 못하게 하다야. 부정이에요. 똑같은 말 골라봐. A예요, B예요? 헷갈리네. 내가 문제 만들어 놓고 헷갈립니다. B번. to는 무조건 하게 하다예요. 하게 하다. 긍정입니다. 치과 의사들이 페이션트 환자들한테 3개월에 한 번씩 칫솔을 받고 이런 거 같네요. A입니까, B입니까? 똑같습니까? 아, 그러네요. 오, 이걸 내가 만들었다니. 아, 네, 네. 아니 이거 원래 그래야 돼. 원래. 자, 3번은 to죠. 긍정입니다. 과거를 잊으면 실수를 또 하게 된다는 얘기죠. 긍정의 의미입니다. A입니까, B입니까? 긍정의 의미이므로 긍정입니다. 4번.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긍정의 의미죠. A입니까, B입니까? A. 5번부터 뒷면 또 뒷면. 뒷면 또 뒷면이 아니구나. 바로 옆에 문제까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레트라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프롬 있으니까 나눠버리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동작을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분은 자기의 힘든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이죠. 맞습니까? 답은 A야 B야. 네, 이거는 A는 이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됩니다. 자, 오늘 중3들하고 푼 문제인데, 자, 항상 제가 하는 것처럼 대니아를 보면 좋다 그랬죠? 실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낫이 있으니까요. 또 대시 또 있죠. 실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봐라. 부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렇지 않죠? 딱 보이죠? 그렇지? 아까는 낫을 대놓고 쓰고 이번에는 프롬을 써가지고 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however 다음은 실패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되겠죠. 자, 실패란 단어를 찾아볼게요. 실패 어디서? 실패. 야, 그럼 실패 3번 쓰면 되게 이상하겠지? 그렇지? 이게 실패야. 그럼 실패를 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되고 심지어는 중요하다고 말을 했죠. 여기 뭐가 와야 돼? 빈칸은 무조건 어떤 단어가 반복이 돼서 쭉 떨어질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글로 적어놓고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아닙니다. 실패를 해야 되는데 최소화가 되니까 실패를 안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대입니다. 2번을 써서 다 틀리죠. 실패를 찾아봐. 그렇죠. 부정의 의미를 고르시면 되겠죠. 즉 솔루션 해결책이 프레딕션 예측과 딱 맞지 않을 때가 바로 실패입니다. 자, 긍정 부정을 연습을 잘하고 있고 지금 from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부정으로 쓰인 것이 우리 책에서 명쾌하게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은 AJ 3번에 나와 있는 라이트 폴루션을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뭐 공기 오염도 있고 수질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라이트 폴루션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빛이 너무 많아서 사람도 동물도 곤충도 특히 야행성 곤충이나 동물이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것이 라이트 폴루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어디에? 공원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으면 여기만 뭐가 나오고 빛이 이렇게만 나오고 이쪽으로는 빛을 못 가게 하는 법도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글은 어떤 동사가 반복돼서 나올 것 같습니까? 못하게 하다. 빛 때문에. 못 잡니다. 빛 때문에. 계속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글입니다. from, to, from. 긍정과 부정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자, from 다음에 ing가 부정으로 해석되는 아주 좋은 글이라서 다른 문제에 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1번부터 하면요. 답은 3번 몇 번? 2번에 1번. Because of light pollution, people are unable to sleep. 이렇게 unable 그대로 돼 있죠. 잠을 자지 못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2번. A person who 해서인 것 같죠? Less melatonin is more likely to breast cancer. 멜라토닌이 적은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올라가서 멜라토닌을 봅시다. 여기네요, 그죠? 맞습니까? 라이트 폴루션은 우리 몸이 충분한 멜라토닌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멜라토닌은 어떤 것이냐면 important chemical, 중요한 화학 물질인데 그것은 암과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번이 맞습니까? 멜라토닌이 적으면 암에 더 많이 걸릴까요? 네. 3번 Some government have changed in the introduce their rules about light. 어떤 정부는 이미 소개를 해서 뭐 조명에 대한 또는 불에 대한 또는 뭐 빛에 대한 걸 했다고 합니다. 뭐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마지막 줄입니까? 이미 바꿨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맞네요. 스트리트 램프 in Italy escape sideways and upward at night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태리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서 보면 못하게 하다라고 프로그램에서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길 안쪽으로만 가고 길 바깥쪽으로는 이제 곤충들이 잘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 수 없으니까 부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지각사역동사보다 훨씬 중요한 프롬 다음에 ing 해석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사를 몰라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것이니까 문법을 통해서 항상 독해를 움직이면 좋겠다는 의미로 항상 가르쳐 봤고요. 그 다음에 어휘 6회를 먼저 풀겠습니다.